안녕하세요. 김병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근본 원인 분석 방법 중에 하나의 방법이죠. 5Y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이시면 이제 아이들이 있죠. 제 기준에는 세상에서 제일 예쁜 아이들입니다. 이 친구가 먼저 태어났고요. 그 다음 이 친구가 두 번째 태어났는데 결국 이제 이 친구들은 저한테 매일 묻습니다. 아빠 이건 뭐야? 이건 왜 그런데? 그래서 왜 계속 묻습니다. 이 친구들이 물어보는 이유가 뭘까요? 궁금하니까 물어보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물어보는 건 그걸 궁금한 거에 답을 해줘도 역시 또 궁금하니까 물어보는 거죠. 왜 그럴까요? 예, 아는 것이 없어서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제 성인들이야. 뭐 하나만 말해도 저희가 대략적으로 추정을 하고 상상을 하고 저희가 살아온 그런 경험과 지식에 빗대어서 어떤 뭐 나름의 답을 내지만 아이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근본원인 분석에 놀라울 정도로 뛰어나죠. 아까도 말씀드린 이유는 아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는 것이 없기 때문에 질문을 계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보를 명확히 하는 거죠. 스스로한테. 해답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가끔씩 번뜩번뜩한 뭔가 답을 내는 것도 같은 이유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걸 보시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그렇고 이렇게 잘하고 성장했죠.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한테 계속적으로 물어보고 답을 얻고 그 다음에 저희도 나름의 어떤 방법을 찾고 분석을 하고 근데 왜 지금은 그렇게 질문하는 것이 어려운지 그것도 참 미스테리한 문제라고 봅니다. 한번 그것도 우리 같이 이제 고민해 보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한번 우리가 대면 수업이 있을 때는 한번 방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했던 옛날에는 그렇게 질문도 잘하고 궁금한 게 많았던 우리가 지금은 왜 그렇게 질문하는 게 어려운지 한번 이것도 근본 원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아이들을 이제 이렇게 사진으로 보여드린 이유는 아이들은 이제 지속적으로 왜 궁금증을 계속적으로 갖는다. 이게 하나의 키포인트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5Y에. 자, 그럼 이제 5Y의 분석입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결국 이제 근본 원인 분석을 위해서 문제가 왜 발생되었는지 다섯 번에 걸친 질문을 통해서 근본 원인을 도출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어떠한 이제 문제가 정의가 되면 그거에 대해서 왜? 그럼 이제 그거에 대해서 왜라고 했을 때 답변이 있었겠죠. 그럼 첫 번째 Y에 대한 답변이 있을 거고요. 그 답변에 대해서 그럼 그건 왜 그런데? 라는 두 번째 Y가 있을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얻고요. 그럼 또 그거에 답변이 또 왜? 세 번째 Y겠죠. 세 번째 Y가 돼서 또 하나의 어떠한 결론을 낼 거고, 그 결론에 대한 또 다른 궁금증 또 왜? 라고 했을 때, 네 번째 Y에 대한 답이 나올 거고요. 그러고 나서 마지막으로 또 그거에 대해서 왜? 라고 하면 다섯 번째 Y라고 해서 최종적인 근본 원인이 도출될 것이다. 라는 하나의 방법론입니다. 결국 이 5Y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건 뭐냐? 근본 원인을 찾아서 다음에 그 근본 대책 그리고 이제 그거 반복되지 않는 어떤 근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라는 게 이 5Y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결국 이제 우리가 쉽게 이렇게 어떠한 문제가 발생됐으면 이런 생각을 하죠. 이 누구 때문에 그랬어? 이걸 또 어떻게 이걸 또 수습할까? 라는 이제 이런 생각을 일반적으로 많이 하게 됩니다. 뭐 보통 사람이 그렇잖아요. 뭐 제가 이상한 사람이라서가 아니고 일반적인 사람이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보다는 왜 이 문제가 발생됐을까를 먼저 파악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누가 문제라고 따진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벌어진 문제인데요. 이미 벌어진 상황을 이게 누구 탓이야? 이걸 또 어떡하냐라고 방법이라든지 원인 찾지 않고 그런 탓만 하기에는 예,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생겼는지를 찾아서 그 다음에 그런 생각을 갖는 그 어떤 태도, 그게 바로 근본 원인 분석의 첫 단추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습관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5Y 분석 방법입니다. 문제의 정의부터 시작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문제를 정의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게 왜 발생되었는지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근본 원인을 찾을 때까지 계속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근본 원인이라는 건 뭐냐면 더 이상 답을 해도 더 이상 질문을 해도 답이 나오지 않는 게 근본 원인이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5Y라는 것처럼 뭔가 5번 정도의 질문을 하면 일반적으로는 웬만한 근본 원인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5번 해야 되냐? 아닙니다. 결국 이제 뭐 2번, 3번을 해서 답을 얻을 수도 있는 거고요. 뭐 1번을 해도 답을 얻을 수도 있는 거고, 뭐 10번을 해서 답을 얻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현상에서도 여러 가지 원인이 존재할 수 있다. 이걸 꼭 여러분들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거 진짜 중요하네요. 근본 원인은 내가 통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어떤 얘기냐면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근본 원인이 나온다고 할게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고 내가 어떻게 실행할 수 없는데 이 근본 원인이 저한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만약에 이제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근본 원인이 나온다면 다른 관점으로 분석을 해보는 겁니다. 그 이유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통제할 수 없는 근본 원인은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이 점 꼭 숙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5I의 예제입니다. 일반적으로 방법론에서 많이 다루는 예제인데요. 이 그림 사진에서 보이는 거는 그 미국의 워싱턴 DC의 제퍼슨 기념관입니다. 이 기념관의 대리석의 마모가 눈에 띄게 막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왜 대리석의 마모가 이렇게 많이 되냐라고 조사를 시작했다고 하네요. 조사를 해보니 첫 번째 이제 대리석 마모가 발생됐다라는 문제를 정의를 했습니다. 왜 그럴까? 라고 하니까 청소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청소를 많이 했대요. 청소를 왜 많이 했는데? 라고 하니까 아예 이 광장에 이 제퍼슨 이 기념관에 비둘기가 그렇게 많이 온답니다. 비둘기가 많이 오면 뭘 하겠어요? 비둘기가 배설물을 뭐 이제 배출을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청소를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럼 비둘기가 왜 많이 오는데? 라고 이제 질문을 해서 얻은 답변은 거미가 많답니다. 거미. 비둘기가 거미를 좋아하죠. 먹잇감으로 거미를 좋아하니까 비둘기는 거미를 먹으러 오는 거예요. 거미가 많으니까 비둘기가 더 많이 오겠죠. 그러면 거미가 왜 많냐? 라고 하니까 또 이 숲에는 나방이 그렇게 많답니다. 여러분들 뭐 이제 거미줄 치면 나방 같은 게 걸리잖아요. 그 거미도 나방을 잡아먹으러 온 거예요. 그럼 나방이 왜 많이 오냐라고 하니까 알고 보니까 여기 이제 기념관이다 보니까 이런 기념관의 불빛이 굉장히 이제 밝게 켜질 뿐만 아니라 또 이제 불을 켜는 시간 자체가 굉장히 빨리 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방은 불을 좋아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나방이 많이 온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조명을 이 불빛을 2시간 늦게 켜는 것으로 이 문제를 해결했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5번의 물음이 아니라 만약에 뭐 한두 번의 물음으로 만약에 비둘기 자체를 어떠한 우리가 이 문제로 파악을 했다라고 하면 뭐 독수리 같은 거를 풀어놨을 수도 있고요. 옛날에 일본 가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뭐 허수아비 같은 거를 놓거나 뭐 사람들을 옆에 둬갖고 이제 저걸 쫓는 사람을 뒀겠죠. 그 문제가 해결됐을까요? 뭐 이 대리석에 대한 청소 문제는 해결됐겠죠. 당연히 이제 청소를 하게 된 게 그 비둘기 때문이니까. 하지만 거미가 많아졌을 겁니다. 예. 거미가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뭐 어떤 미관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지나다니는데 거미줄이 많으니까 막 얼굴에 걸리고 하겠죠. 그런 문제가 생겼을 거예요. 만약에 거미까지 갔어요. 거미까지 갔다고 치면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나방. 예, 나방 문제를 해결을 못했을 겁니다. 그 나방이 많아지니까 뭐 소독약을 뿌렸을 수도 있잖아요. 소독약을 뿌렸으면 어떻게 될까요? 환경이 안 좋아질 거고 관광객들 입장에서는 소독약이 많이
비산되는데 거기 가겠습니까? 관광객이 줄어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맥락이냐면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근본적으로 안 가고 뭐 또 다른 문제를 만약에 만든다거나 본연의 목적, 이 문제에서는 이제 관광객이겠죠. 목적이 달라지게 된다면 그것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또 하나 우리가 또 잊지 말아야 될 건 조명을 2시간 늦춘 것으로 과연 모든 문제가 해결됐을까요? 그것도 완전한 것은 아니겠죠. 늦게 켠다는 거지 아예 안 켠다는 건 아니니까요. 그러면은 결국 여기가 우리가 주는 시사점은 또 뭐냐면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했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난 게 아닙니다. 또 다른 문제가 나올 수 있고요. 역시 그것도 지속적으로 관찰을 하고 그거에 대한 또 다른 해결책을 찾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들한테 한번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이거는 뭐 그냥 쉽게 제 케이스로 말씀드릴게요. 자, 살이 찌고 있어요. 아, 살이 왜 이렇게 찔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제 생각이 그래요. 뭐 군것질을 많이 하는 거죠. 예, 군것질을 많이 합니다. 그럼 군것질을 왜 많이 하냐? 라고 하면 아, 맨날 이제 언제부턴가 몸이 막 피곤해요. 몸이 피곤하고 몸이 나른해지니까 입이 자꾸 심심하더라고요. 가지고 오면 그거잖아요. 왜 피곤한데? 밤에 잠을 잘 못 잡니다. 그럼 밤에 잠을 왜 잘 못 자는데? 라고 하면 아까 그 앞에 사진에서 보셨던 그 먼저 태어났던 친구가 자꾸 밤에 자면은 발로 저를 막 쑤셔요. 그러니까 새벽에 자꾸 깹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잠을 못 자게 되는 거죠. 그게 거기에 그 궁극적인 근본 원인은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 큰 딸이 저를 쑤시는 게 원인입니다. 그럼 그거에 대한 해결책은 뭘까요? 예. 그러면 이제 큰 딸이랑 같이 안 자면 되죠. 근데 또 그거는 제가 포기할 수 없으니 뭔가 다른 방법을 한번 찾아보아야겠습니다. 뭐 이제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리는데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생활에서도 또 하나의 뭔가 이런 근본 원인을 한 번씩 찾아보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또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그런 식으로 실습을 저랑 할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5I 기대 효과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달드리고 싶은 기대 효과를 간단하게 정리해 봤는데요. 첫 번째, 이게 좀 더 익숙해지신다면 논리적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뭔가 어떤 순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뭔가 근본 원인을 찾아가는 그런 논리적인 습관이 들일 거고요. 그럼 결국 생각할 수 있다는 말은 결국 내 의사를 논리적으로 타인에게 전달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5I 기법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설비라든지 어떤 방법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이런 걸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해를 해야지 분석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럼 뭐 1Y, 2Y, 3Y 가는데 그냥 어설프게 알아서는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작은 개선으로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게 어찌 보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강조하고 싶은 키포인트인데요. 작은 개선으로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네. 근본 원인을 찾아 들어가다 보면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거에 원인 있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뭔가 작은 개선을 해도 뭔가 어마어마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이걸 몸소 이렇게 체험하게 되신다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고 있는 얘기가 무엇인지 충분히 이제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결국 이제 재발 방지라든지 어떤 유지 관리의 필요성을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다. 라는 게 제가 이번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전달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